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한국국제대입니다. 모든 건물에 파산 선고 알림이 붙었습니다. 강의실은 텅 비었고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먼지와 곰팡이가 수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갈 곳을 잃은 학생들. 휴학생까지 600여 명이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돼야지 저희도 입장에서는 조금 대비를 할 텐데 위에서도 어떻게 한다. 내년까지 올해까지는 유지되는데 내년에는 가야 된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얘기가 안 나와 있고 4학년들은 올해 안에 졸업시키고 1에서 3학년은 경남의 다른 대학들로 특별 편입을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타 대학에서는 국제대 학생 편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교육부와 지역의 조율이 요구됩니다. 경남도가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을 설득하는 한편 재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 100억 원대 임금체불과 빚더미의 학교를 어떻게 처분할지도 문제입니다. 학교의 재산과 건물은 법원의 경매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도시의 흉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학교 폐교는 지난 2020년 동부산대에 이어 부산 경남에서는 두 번째. 인구 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지방대 폐교가 더 이어질 위기 속에서 국제대 처분 사례가 다른 대학들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정경입니다. 전남의 한 사립대학, 지난해 2학기 모학과 출석부입니다. 1학년 학생 21명 가운데 70% 넘는 15명이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니지 않는 이른바 유령 학생들로 의심됩니다. 대학이 교육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학생 수를 부풀린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입생 충원율을 채워야지만 국가에서 평가를 받아서 인원수 비례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근데 그게 상당히 많아요. 실제 이 대학은 1년에 30억 원 정도 되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왔습니다. 고교 생활기록부만 내면 누구든 학교 장학생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데 대학이 교수들에게 유령 학생 모집량을 할당했다는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올해는 회의 시간에 10개씩 하라고 했거든, 신입을. 네네.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좀 섭외를 해서 장학 처리를 하니까 생활기록부만 하나 띄면 돼요. 학교 측은 재학생 부족으로 통폐합될 학과의 몇몇 교수들이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뭐 어떻게 해라 마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사실 입장은 아니거든요.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교육부도 종합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문제 취재한 임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받으려고 학생 숫자 늘리는 일. 근데 이게 뭐 처음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전 교육부 감사에서 전남 나주의 고구려 대학이 200명 넘는 유령 학생을 동원했다 적발됐습니다. 또 두원 공대와 김포대도 학생 수를 부풀렸던 사실이 드러나 학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이제 학생 숫자가 갈수록 줄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3년 전 처음으로 대학 정원이 수험생 수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대학 정원이 수험생보다 4만 명 정도 더 많은데요. 문제는 내년입니다. 정원은 51만 명인데 수험생은 그보다 12만 명 적은 39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방대는 벌써부터 비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속여서 거짓말로 이제 국가 지원금을 받는 건 막아야 하잖아요. 뭐 대책은 없습니까? 지방대의 경쟁력을 키워서 학생들이 가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최우선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걸러낼 곳은 걸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제는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교 자산이 국고나 지자체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학교 입장에선 문 닫는 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폐교하게 되면 적당한 선에서 학교 측에도 자산을 나눠주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학생 피해까지 감내하면서 사학재단에 먹튀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반대하고 있어서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태우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학교당 1,000억 원씩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예비대학에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한 대전 지역 대학과 시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지역 홀대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는 단 한 곳만 선정됐는데 강원과 경북은 각각 3곳이나 선정돼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충남대 이진숙 총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담화문을 내놨지만 학내에선 한밭대와의 통합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탈락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만 지역 사립대 최초로 완전한 통합을 선언한 배재대와 모건대도 고배를 마셨지만 통합과 혁신은 생존의 문제라며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통합의 필요성을 알리고 앞으로의 절차와 세부 계획을 설명한 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두 대학 위치가 가까운 데다 입시 결과가 비슷하고 개신교 감리교 계열이라는 공통점도 있어 통합 작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감리교 안에 있는 수많은 대학들의 대통합의 첫 단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건대와 배재대는 교양대학과 공유대학 등을 통합하고 전공연계에 이어 교육과정을 포함한 대학 간 완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별로 연구기관과 주민들이 왕래하는 개방형 캠퍼스를 구축하고 교수 간 협업뿐만 아니라 융합형 강의로 학생들의 선택권도 넓힐 계획입니다. 두 대학은 이미 학내 공감대 형성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립대가 자발적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시도는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립대 간의 통합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탈락한 한남대와 대전대 등도 새로운 전략 모델로 수정 보완해 재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